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난카이 대지진 그리고 쓰레기 카드 실물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분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다만 소녀가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일견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쓰레기 카드 그 실물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녀를 뜻하는 것이 자식인 것은 내가 낳기에, 기도 부적 등인 것은 손극관, 손생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물인 것은 내가 먹이기에, 그렇게 이해되지만 편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손생제 때문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매봉육효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린다고 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효를 공부하면서 그 해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강의 스타일을 빌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의 이론, 뭐 고서에 나와 있는 이론과 제 이론이 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질문자처럼 소녀가 나의 편리를 위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갈 길 가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수강료를 받고선 고정적인 수강료를 받고선 강의를 하지,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촬영해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퀄리티 좋은 해단 방식을 알려드릴 일이 없습니다. 기초를 공부하십시오. 예. 스마트폰, 노트북, 게임기, 자동차 키, 열쇠, 연예인, 스포츠 선수, 문서, 책, 관공서 서류, 회사 서류, 증서, 계약서, 부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육효를 어슴푸레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아예 생기초를 아예 모르시네요. 제가 지난 한 50 몇 개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툭 치면 툭 하고 64개 새 응이 어디 있는지, 비신이 뭔지, 복신이 뭔지 그냥 툭 하고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거 지금 가능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하십시오.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실물점을 2018년도에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도 자동 작계로 작계하였을 것입니다. 자, 제가 예상한 거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그 주사위점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작계, 그걸로 점 많이 치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예상했었어요, 전에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자동 작계로 점을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풍래익괴 변 수집이, 요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귀에 끼고 있던 귀마개 한쪽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냐고 문점하고 작계를 하였는데 5분도 안 되어 찾았습니다. 자, 이게 또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귀에 끼고 있던 귀마개, 소음 때문에 끼는 귀마개겠죠? 그러면 집안 어디인가 있겠죠. 그 방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일단 찾아보신 다음에 그때도 못 찾겠으면 그때 점을 쳐야죠. 근데 5분도 안 돼서 찾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소녀를 용신으로 본다면 초육 지신 동이 휴수하여 회두국 당하고 월일에도 극을 당하는 데다 그대로 상여 원신 동에게 힘을 주고 있으므로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래저래 소녀가 휴수한데 왜 찾은 걸까요? 귀마개는 밭바다에 놓여져 있던 아령의 사각지대에서 찾았습니다. 아니 질문이 잘못됐고 작계법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엉뚱한 점괘가 나온 거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작계를 안 했어도 5분도 안 돼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음 보겠습니다. 직장에 함께 다니는 임직원들의 용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직원들은 부효로 봅니다. 부효. 나보다 상사가 되기 때문에 직원인 육효 사용자에게 임원이 다른 임원의 재물운을 주식운을 물었거나 혹은 임원 자신의 형제 자매 등에 대해 물었을 때 나이차가 어떻든지 간에 부효를 용신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자, 이 질문 하신 선생님 제 얘기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공부하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요 아래도 보면은 과거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써두신 척접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다 하셨는데 어디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초가 아예 잘못되어 있으시네. 기초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직원은 부효고요. 임원이 다른 임원의 재물운 주식운을 물었으면은 이것은 용신이 재가 됩니다. 그리고 임원 자신의 형제 자매 등이 물었을 때 나이차가 어떻든지 간에 부효를 용신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임원 자신의 형제 자매를 물었잖아요. 임원이 세가 되잖아요. 형제 자매는 그럼 뭡니까? 형효죠. 왜 부효를 용신으로 삼습니까? 기초가 아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기초를 다시 새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사위로 작게 합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초 초급이나 이제 육교를 조금 아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주사위로만 하고 자동 시간, 수동 시간 작게, 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척전법으로 하면은 이제 단위 난수 발생 혹은 일괄 난수 발생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점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점괘도 지금 동효가 2개 나온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어플리케이션에 척전법 작계로 해가지고 아마 난수 발생 하는 버튼 눌러서 점쳤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그것도 자동 작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 작계, 만약에 수동 시간 작계나 자동 시간 작계로 하면 동요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척전법을 이 점괘 위에서 말씀하신 거, 이거 귀마개 찾는 이 점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점괘. 근데 지금 보면 동요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척전법으로 그 난수 발생 그 버튼 눌러서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동 작계로 작게 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 외봉 선생님께서는 척전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저는 과거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써두신 척전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을 때에 앞뒷면의 음량이나 노음을 보는 것이 서로 다르기도 하여서 헷갈렸던 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런 연고로 척전법을 치는 방식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따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전법 치는 방법은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오늘 알려는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땐 선생님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기초가 안 돼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어슴푸레하게 육효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효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네. 제 얘기를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육효로 뭔가를 해 나가실 생각이시고 전문 역술인으로도 뭐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기초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질문하시는 거 보면 질문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질문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질문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질문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척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전 3개 준비하시고요. 그림이 나와 있는 쪽이 앞면입니다. 그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양.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는 쪽을 뒷면, 그래서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이렇게 3개가 나오면 양동, 음면이 3개가 나오면 음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6번을 던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 던지는 것이 초효, 그 다음부터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전을 3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앞면이 3개. 그럼 뭐예요? 양동이죠. 양동. 양이 동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졌는데 한쪽은 앞면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뒷면이 나왔네. 세 번째 것도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적게 나온 것을 위주로 쓰는 거예요. 효를 쓸 때는. 양이 되겠죠. 양. 자, 그 다음에 동전 3개를 던졌는데 다 뒷면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음동이죠. 음동.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전 3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뒷면이 나왔는데 2개는 앞면이 나왔어. 적게 나온 걸 위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효. 동전 3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뒷면이 2개 나왔는데 앞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적게 나온 게 뭐예요? 앞면이죠. 그러니까 양이 되는 거죠. 양이. 그 다음에 마지막 상효. 동전 3개를 던졌더니 앞면이 하나 나오고 뒷면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양이죠. 양. 그럼 괴가 무슨 괴가 돼요? 풍택중부 초효동, 삼효동.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앞면, 이게 뒷면. 앞면은 그림이 있는 쪽, 뒷면은 숫자가 있는 쪽. 예. 그리고 동전 3개를 한꺼번에 던져서 적게 나온 쪽의 것을 효로 삼는다. 3개가 동시에 나오면 앞면, 동, 양동, 3개가 뒷면이 다 나오면 음동. 예. 그래서 요 동전, 척전으로 만들어진 괴가 이거다 이거예요. 풍택, 중부, 초요동, 삼요동.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 동전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주문 의뢰해가지고 금은방에다가 그 실버 99.9%로 은으로 제작을 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모나게.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든 척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엽전이나 동전도 가지고 다니기는 해요. 밖에 나갈 때 손님들,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저는 점을 안 칩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 만나러 나가는 뭐 출장, 외부 출장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다 가져갑니다. 점괘 도구를. 왜냐면 손님이 고르시게끔 해야지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로만 점괘를 고집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발 좀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자동 작괴, 단위 난수 발생 그런 걸로 해서 점치지 마십시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64개 제가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단 한 분도 64개 제가 툭 건드리면은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할 수 있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정도가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제 얘기를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서운하게 들으시면 할 수 없지만 기초를 다시 공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설프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육효를.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을 안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말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지금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을 보시고선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육효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 점괘 해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피드백 해드리는 게 두 번째 목적인데, 요즘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기초적이거나 제 책하고는 또 상관이 없거나, 뭐 상관이 없어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
조금씩 강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제 원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